네, 저희 2부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이 두 분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청원 PB 그리고 이주 본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네, 종목 수고하십니다.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저기 AD 테크놀로지 네. 4만 원에 10%예요. 4만 원에 10%요? 네, 근데 이게 얼마까지 갈 수 있고 추가 네. 매수를 지금 상황에서 해도 되는지 그걸 좀 여쭤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연초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네, 오래됐어요, 좀. 알겠습니다. 걱정 많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올라가고 있는 김에 추가 매수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과 긍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주호 본부장님께 중립 의견, 긍정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잘 올라가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네. 어제 급등에 비해서 오늘의 상승 탄력은 조금 부진한 것 같긴 한데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일단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는 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매수가가 4만 원이시기 때문에 지금 뭐 이거를 손절하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있을까 싶을 생각이 들 정도고요. 그다음에 오늘의 이 윗꼬리는 매물 소화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래량 자체가 좀 죽지 않고 들어와줬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주가 자체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고 가격적으로 저는 충분히 트라이 해볼 만한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4만 원이라는 매수가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여기서 지금 비중이 10%잖아요. 여기서 한 10% 정도 더 추가 매수를 하시면 평단가가 이제 좀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 3만 원대 정도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만약에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저는 에이징랜드처럼 좀 강하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왜냐면 지금 ARM에 대한 행사 이런 뉴스 이슈에 의해서 움직인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 삼성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파운드리 사업의 철수가 아니라 결국에 이제 HBM4에 집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파운드리와 관련해서는 외부 쪽에 맡긴다라는 내용이 콩콜에서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AD 테크놀로지, 에이징랜드, 그다음에 가온칩스 이 기업들은 대부분 다 이제 디자인 솔루션 기업이기 때문에 파운드리와 팹리스 기업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기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팹리스에서 설계를 하고 설계 도면을 줬을 때 파운드리에서 그거를 바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팹리스 기업에서 주는 도면을 디자인하우스에서 파운드리에서 작업할 수 있게 약간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AD 테크놀로지가 이러한 뭐 그런 설계라던가 이런 쪽에 대한 IP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뭔가 협업을 해가지고 진행을 한다 그러면 앞으로 수혜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분명히 지금의 이 TSMC보다 뒤처져 있는 이 지금 현재 상황을 뭔가 타개해 나갈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대안으로 뭐 ARM과의 뭐 어떠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뭐 사실 4만 원이기 때문에 한참 좀 남긴 했습니다만 저는 좀 비중 확대하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조금 불안하시다고 한다면 지금 오르고 나서 다시 한번 또 눌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17,000원 정도 가격대를 지켜주는 거를 좀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 17,000원에서 16,000원 사이 지키는 걸 확인을 하고 그때 들어가셔도 괜찮은데 저는 뭐 지금 충분히 추가 매수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자리다. 왜냐면 오른 거에 대비해서 거의 그대로 반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만약에 삼성 파운드리 쪽에 이슈가 나오면서 이런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들이 지금 상승 랠리를 타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선봉에 지금 에이징랜드가 있고 그 후속주로 지금 AD 테크놀로지가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한번 지켜보시면서 추가 매수로 대응해 보시는 것을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D 테크놀로지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신한지주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어제 53,000원이고요. 네. 비중은 약 20% 정도 됩니다. 어제 매수하셨는데 오늘 또 수익을 보고 계시네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네. 얼마 정도의 매매를 해야 될지라든가 좀 네.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목표가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고요.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신한 지주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뭐 몇 달 네. 전에부터 좀 유심히 지켜보다가 매수를 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좀 조정이 나온 것 같아서 매수하셨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일단 두 분께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올긍정입니다. 이청원 PB님께 긍정 의견 여쭤볼게요. 우리 추공자님 매수를 정말 네.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은행주들이 좀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계속 좀 박스권에 있는 것 같아서 네. 걱정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걱정하지 말고 들고 가셔도 괜찮을까요? 네, 그냥 잠깐 HTS라든지 MTS 꺼두시고요. 12월 한 말까지는 그냥 끌고 가자. 그때 가서 한번 열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음 주 이제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 있죠. 이게 끝이 난 다음에 어디가 움직일 것인가. 아마도 연말이기 때문에 이 배당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배당에 대한 꾸준한 지급을 한 섹터는 이 은행이고요. 그 중에서도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른 효과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칠 겁니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3분기 기준으로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은 예상치를 하회했다 할지라도 내년부터 이어질 주주 환원율은 이제 40% 수준까지 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배당은 기존의 4에서 한 5% 사이 정도 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평이 있는 거죠. 결국 주주들의 입장에서 연말로 가면 갈수록 배당 매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존의 주주들은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매도 물량은 대단히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고 아마도 신규 매수 자금이 많이 붙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더 끌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역시나 매크로적인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은행은 기본적으로 이자 수익이 큽니다. 이자를 기반으로 한 이 수익이 어떻게든 가장 큰 게 당연한데 뭐 KB라든지 신한, 우리 IBK 기업은행 그 모든 걸 차지하고 아쉽게 신한지주가 가장 낮은 편이에요. 하지만 비이자 부분에서의 수익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나 가장 큰 게 동사이고요. 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 지금 이슈가 되고 또 계속해서 조금씩 꿈틀대는 부동산 경기가 회복이 된다면 당연히 은행은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지 않을까 그리 보입니다. 매수 가격이 53,000원이고 현재 주가 54,000원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6만 원 정도까지는 조금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만 원 정도까지는 계속 홀딩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배당 매력도가 더욱더 높아진다. 6만 원까지 들고 가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청자님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고 꼼꼼하게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문자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누보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이십니다. 매수가가 2,631원에 비중은 30% 가지고 계신데요. 작년에 큰 수술을 하셔서 매도를 못 하셨다.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가총액을 보니까 어느새 374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전쟁 날때 좀 계속 상승 탄력 받았었던 종목이긴 하잖아요. 어떤 네. 전략이 지금 필요할까요? 사실 일단 재무적으로 어떤 실적 모멘텀으로 주가가 오르기에는 좀 버겁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왜냐면 지금 22년도부터 23년도까지 계속 적자고요. 이 기업은 사실 뭐 매출과 영업이 그러니까 뭐 돈을 그렇게 막 잘 버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가가 왜 올랐을까요? 이게 과거에 이제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을 때 좀 테마성으로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정 받고 나서 조금 중간에 한 번씩 반등을 하긴 했지만 이러한 비료, 사료 이런 쪽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이슈에 의해서 강하게 움직이지만 그 이슈가 끝나고 나면은 마치 휘발유를 부었다가 증발하듯이 네. 그런 느낌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작년에 매도를 못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처럼 어떠한 전쟁이 한 번 더 발발을 하거나 외부적인 변수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엘니뇨 현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환경이 너무나 파괴가 돼서 이걸로 인한 곡물에 대한 가치, 비료 사료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서야 지금 어떤 테마가 붙어서 주가가 오르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드셨고 정말 큰 이슈를 겪었잖아요.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때 올랐던 코로나 치료제, 백신,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연속적으로 시세가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한 번 랠리가 온 다음에 빠지고 나서 물론 중간에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최근에도 보면은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뭐 원숭이 두창 이슈 이러한 테마성 이슈로 올랐다가 바로 빠지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섹터도 저는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 비료, 농업이랑 이쪽 같은 경우는 앞으로 성장에 대한 부분 모멘텀은 사실 부족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농업에서 뭐 여러 가지 그런 농사라 이런 것들에서 생산하는 것들이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뭐 2차 전지나 AI나 뭐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앞으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산업에 대해서 뭔가 실적이 나와주고 이러한 것들이 좀 있어야지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실 이 누보라는 종목 자체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어떤 실적 모멘텀이나 이런 거보다는 외부 이슈와 뉴스, 테마성 재료에 의해서 상승이 나왔다가 빠졌기 때문에 저는 이게 다시 매수가 위로 올라가기에는 좀 버겁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슈가 붙지 않으면 자의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좀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고 차라리 정리를 하시고 오히려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셔서 좀 수익을 챙겨 보시는 방법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으로 다시 주가가 돌아서기는 좀 힘들 것 같다. 어떤 이슈가 나와야지만 주가 상승 탄력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유튜브 채팅창에서 써니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엔셀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24,000원에 비중 10% 가지고 계십니다. 마이너스 29%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망과 손절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청훈 PB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엔셀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인데 이제 조금 더 떨어지면 공모가를 하회하기 직전이에요. 네. 한번 신규 상장주 공모가 이탈하면 계속 빠지잖아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개인적으로 아직도 높은 수준의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당연히 제약바이오 섹터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큰 기대는 없습니다만 동사가 지금 매출액이 너무 적습니다. 통상적으로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이익의 몇 배, 뭐 10배가 되든 20배가 되든 거기에 맞추어서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결정되는 경향이 있는데 동사는 지금 매출액이 거의 1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기업이 시가총액이 지금 2천억 정도인 거죠. 공모 가격 또한 기존에 제시했던 상단 밴드를 월등히 초과합니다. 운이 좋게도 상장 첫 거래에는 크게 움직임이 나왔으나 다 눌려서 무려 상장 첫날 45,800원에서 16,740원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엄청난 변동성을 보입니다. 주가 흐름은 지금은 안 좋죠. 역시나 이렇게 흘러가면 결국에 상장 첫날에 16,740원은 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설령 깨더라도 제가 판단을 했을 때 특별히 그게 대단히 위험하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깨도 기업 가치가 여전히 높게 평가되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비중이 10%니까 다행히 매우 높은 편은 아닙니다. 우선은 가지고 있다가 16,740원을 한 틱이라도 이탈을 하면은 그때는 우선은 비중을 절반을 덜어내거나 아니면 전량 매도 처리를 하고요. 만약에 주가가 이 구간에서 당연 다음 주 월요일에 반등을 한다. 그럼 우선은 쥐고 있는 전략 그리고 끌고 가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청자님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시지만 이엔셀 말씀드린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윈팩이요. 윈팩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468원에 100%. 1,468원에 100%요? 네네. 최근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시청자님. 아니, 그전부터 갖고 있었어요. 네. 100%나 비중을 가지고 계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아니, 그전엔 아니었는데, 네. 요 근래 계속 떨어져가지고 딴 거를 팔아가지고 그냥 더 추가 매수해가지고 100% 추가 만들어요. 매수를 하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윈팩 이 종목 선택하신 이유는 또 따로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그냥 방송 보면서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전망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일 중립이 나왔네요. 그럼 이 부분은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윈팩, 계속 지금 밀리고 있고 오늘 특히나 7% 넘게 빠졌는데 우리 청장님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한 종목에 100% 다 사시는 거는 좀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게 내가 산 가격보다 빠져서 추가 매수하면 올라갈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더 빠지면은 그다음부터 대응이 안 됩니다. 왜냐면 만약에 100%를 지금 다 샀는데 만약에 여기서 더 빠지면은 예수금을 이제 또 어디서 땡겨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또 돈이 무한정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꼭 감안하셨으면 좋겠고 항상 투자를 하실 때 한 번에 한 종목에 100%다 넣는 거는 좀 좋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좀 이번을 계기로 좀 변화시켰으면 좋겠고요. 일단 윈팩은 후공정 패키징 관련 기업입니다. 반도체 후공정 쪽인데 여기 최대 주주가 어버브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어버브 반도체가 이제 MCU라고 해서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을 이제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기업은 어버브 반도체가 최대 주주로 있는 어떻게 보면 자회사, 계열사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윈팩도 어쨌든 이런 MCU라던가 이런 시스템 반도체 쪽에 후공정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윈팩의 주가 흐름보다는 저는 어버브 반도체의 흐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버브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노이즈가 좀 많이 있어요. 지금 뭐 전화사채도 그렇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윈팩의 그런 기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거기에 최대 주주로 있는 어버브 반도체가 힘을 못 내기 때문에 그의 영향을 지금 고스란히 받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버브 반도체가 일단 노이즈를 좀 해소하면서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윈팩도 저는 따라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윈팩의 고객사가 뭐 제주반도체, 어버브 반도체, 삼성전자 뭐 이런 쪽입니다. 그리고 MCU 같은 경우는 어버브 반도체가 삼성전자랑 거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좀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미약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밑단에 있는 종목군들이 영향을 받는 거죠. 왜냐면 삼성전자 주가가 빠지는데 지금 윈팩이라던가 어버브 반도체는 삼성전자향 매출이 많은 기업인데 삼성전자가 안 좋으니까 밑단에 있는 종목군들이 같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어버브 반도체는 거기에다가 전화사채 관련된 노이즈까지 있다. 그럼 여러 가지로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중립 의견을 드린 이유는 지금 가격적으로는 조정이 많이 나왔어요. 고점 대비해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리바운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근데 지금 이런 추세 자체가 하락으로 꺾인 상황에서 되돌림이 나오려면 굉장히 강한 이슈가 붙어주거나 아니면은 기업에서 어떤 뭐 매출, 성장 이런 것들의 외형 성장이 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지금 모회사의 그런 노이즈가 너무 크다라는 점. 그래서 당분간은 반등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좀 반등이 나오면 1,500원 매수가 부분 위에서 일단 비중을 50% 이상은 다 덜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덜어내시고 추가 상승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리포트 내용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거는 9월 달에 나왔던 리포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사실 이제 10월 달에 적었으면은 이 리포트가 좋은 얘기가 없었을 것 같은데 9월에 이제 그때 한창 뭐 디램이라던가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해지면서 긍정적인 내용들이 있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내용 보시면은 삼성전자 디램 가동률 회복과 그 다음에 이제 어버브 반도체 MCU와 삼성전자와 LG전자 가전 부분의 견조한 실적. 물론 삼성전자랑 LG전자가 가전에 대한 부분들은 견조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어버브 반도체가 만들고 있는 MCU가 대부분 밥솥이라던가 일반 가전제품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런 쪽에서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처럼 AI 가전 수요 증가에 대한 출하량 확대 기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앞으로 LG나 삼성에서도 AI 가전제품들을 많이 만들 거예요. 지금도 만들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물량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의 어떤 주가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모멘텀 자체는 굉장히 부족해 보인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삼성전자, LG전자, 가전제품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폭발적으로 성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이쪽에서 뭔가가 유의미한 뭔가가 터닝 포인트가 나와줘야지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가 위에 올라오시면
비중 절반 이상 덜어내시고 나머지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버브 반도체 주가 움직임과 좀 연관해서 움직인다. 더 나아가서는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민팩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센트리온이요. 셀트리온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8만 6,800원에 17%요. 최근에 매수하셨나 봐요, 시청자님. 네, 지난주에요.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이거 손절하려고 오늘 손절하려고 그러다 문의해보고 하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두 분의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과 긍정입니다. 이청원 PB님의 중립 의견 여쭤볼게요. 바이오 종목들 참 잘 움직였는데 셀트리온 이야기가 요즘에 참 잠잠합니다. 예.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제가 이 중립을 드렸어요. 사실 부정을 드리려고 하다가 네. 그래도 중립. 왜냐하면 매수 가격이 아직은 현재 주가 대비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니까. 동사 차트 흐름 한번 보면서 이거는 바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올해 제약 바이오 많은 기업들 주가 흐름 좋았죠. 특히 대형주에 속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유한양행 같은 기업들, 녹십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 좋았어요. 세트리온은 주가가 안 움직여요, 계속. 거의 1년입니다. 1년 동안 18만 원, 19만 원 내외에서 계속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건 무언가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든 꾸역꾸역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진펜트라 이걸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유럽 시장에서의 판로 개척과 판매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목적은 수익을 내는 것이지 그런 뉴스 기사들을 막 접하는 게 아닙니다. 보유하고 있는 분들 정말 답답할 거예요. 다른 이유는 아니죠. 다른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그렇게 잘 갔는데 왜 셀트리온만 못 갈까? 못 가기 때문에 계속 미련을 두기보다는 때에 따라서는 과감하게 떨쳐낼 필요가 있습니다. 매수 가격 대비 현재 주가는 그렇게 많이 빠진 편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만 움직임이 나오면 주가는 그냥 바로 매수 가격 위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보유를 하시고 매수 가격에서 한 틱이 되든 두 틱이 되든 아주 약간의 수익만 하면 우선은 정리할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만약 이후로 내가 다시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그럼 언제 들어가냐면 지금 지난 7월 그리고 9월 요때 21만 원 정도 있죠. 여기가 고가죠, 단기적으로. 여기를 딱 돌파하고 캔들이 안착하는 날 그때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 급하게 추가 매수하거나 쉽게 손절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매수 가격 위로 딱 올라오면 미련 없이 정리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매수 가격 위로 올라오면 그때는 정리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보자라는 의견 남겨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셀트리온의 실적 발표는 11월 11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시청자분 잘 참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4529번님이 연락 주셨습니다. HPSP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34,000원에 비중 35% 가지고 계세요. 우리 시청자님 아마 오늘 들어가신 것 같기도 한데 이청원 PB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젯밤에 또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HPSP가 예스티와의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라는 이런 확정된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예스티는 하한가 기록하고 HPSP는 상승을 했는데 좀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서 마감을 했어요. HPSP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 고민이 좀 많이 돼요. 참고로 기사는 어젯밤에 확실하게 나온 게 아니고요. 어제 낮에 잠깐 나왔었습니다. 나오고 그게 기사가 그냥 팍 사라졌어요. 기사가 삭제됐더라고요. 그래서 EST가 빠졌다가 확 다 올라왔는데 결국 오늘은 모든 게 이제 나왔던 거죠. 이 어닐링 장비에 대한 기술 침해권이었는데 기존의 EST 같은 경우에는 웨이퍼 기준 동시에 125맥까지 표면에 대한 결함 검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지난해 SK 하이닉스의 테스트까지 전부 다 해놓은 상황에서 HPSP가 소송을 건 게 이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참고로 여기에 대해 HPSP가 이길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점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예전 올해 연초에 한번 크게 흔들렸던 적도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잘 이겨냈고요. 이제 남아있는 것은 해당 섹터 혹은 해당 산업군에서 HPSP는 다시 독점적 위치에 올라갑니다.
당연히 자연스럽게 기존 EST가 가지고 있던 그 시장 파이는 가지고 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것은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는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HPSP의 주가는 고작 7% 오르고 말았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기 때문이죠. 만약에 다음 주에 시장이 불확실성 때문에 한번 흔들린다면 아마 오늘 상승했던 것도 저는 정말 운이 없으면 다 반납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은 없거든요, 결국. 그래서 우선은 시장의 분위기라고 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적어도 다음 주 미 대선 결과가 어느 정도 윤곽에 나올 때까지는 가급적이면 추가적인 매수를 하거나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건 좀 위험하다. 다음 주 월요일쯤에 34,000원 위로 올라가면 우선은 손실 없이 정리를 딱 하시고 현금 딱 쥐고 있다가 대선 딱 끝나는 시점에 시장 분위기 보고 HPSP 다시 들어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의 상승 탄력이 조금은 더 둔화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그럼 피비님 EST 같은 경우에는 어떡할까요? 오늘 하한가 기록했는데 전혀 주가 좀 회복하지 못하고 마감을 했거든요. 네. 다음 주 시장에 추가 하락도 염두를 해둬야 되는 걸까요? 그래야겠죠. 아, 다음 주에 우선 오늘 거의 시작하자마자 지금 하한가 갔거든요. 네.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우선은 시가도 또 떨어뜨릴 건데 기본적으로 이 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간 경우는 제 기억에 역사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하한가 정도까지 갔다가 약간 리바운드가 나오는 경우를 분명히 어느 정도는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만 지금 좋지 않은 결과가 있고 노이즈가 지금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당분간 경영 전략을 회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기업에 대해 산재되어 있는 개별 종목의 리스크는 더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EST는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자제를 해야 될 거고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회사와 생사를 함께 해야 됩니다. 정말 긴 시간 장기 투자를 조금 하거나 그게 아니면 투자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뭐 마음은 아프겠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투자 좀 실패했으니까 비중을 절반 정도라도 축소를 해야 또 다음 기회가 생깁니다. 막연히 가지고 가는 건 결코 좋은 전략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 주 월요일에 혹시나 매도를 할 수 있다면 절반 정도만 한번 매도하시고요. 남은 절반은 그래 어쩔 수 없어 라는 마음으로 계속 그냥 끌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PSP, EST 가지고 계신 분들 대응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바로 껌딱지 님이신데요. G2파워 7,620원에 10% 가지고 계십니다. 수익이 났었는데 욕심부리다 망했다라고 이렇게 또 댓글을 남겨주셨거든요. 아마 그렇게 되면 10,000원대까지 수익을 보셨던 것 같은데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미국 웨스팅하우스 관련해서 좀 잡음이 계속 나오면서 주가 밀리고 있는데 좀 악재가 해소된 것 같나 싶었는데도 오늘 주가가 또 빠졌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 주가 오른 이유 자체가 이제 미국의 이제 ESS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 원래 여기 기업이 스마트 그리드 회사인데 원전 관련주로도 엮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미국에 진출한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24일 날 아마 뉴스가 나오면서 좀 단기간에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느 정도는 좀 매도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남는데 결과적으로는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가 대응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G2파워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기업에 대한 실적 모멘텀을 기대하고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종목입니다. 왜냐면 지금 최근 실적을 보면요. 자, 일단 시가총액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 다음에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요. 올해 조금 뭐 괜찮긴 하겠지만 최근에 보시면 결국에는 이 회사가 돈을 잘 버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벌지 못하는데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돈 못 버는 회사가 자꾸 뭔가 사업 확장하려고 그러면요. 이게 오히려 노이즈로 작용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G2파워의 그런 미국 시장 진출이라던가 이러한 의지나 이런 만들어가는 모습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회사는
돈을 지금 현재 벌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더라도 정말 그냥 거의 적자를 면할 정도로만 돈을 벌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 투자를 한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미국 범인을 만들고 뭘 하고 이렇게 투자를 받아서 하는 건 좋은데, 그럼 이게 지금 기존에 하던 사업도 돈을 못 버는데 과연 미국에 투자를 해서 이 기업이 돈을 벌 수 있겠냐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좀 올랐던 부분에 있어서 세론으로 좀 조정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모멘텀이 한 번 더 살아난다고 한다면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단발성 이슈성으로 올라왔다가 소리 소문 없이 주가가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항상 주의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물론 뭐 미국에서 지금 계속 SMR이라던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논의가 계속 되고 있지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원전 관련주들보다 우리나라 원전 관련주들은 상승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흐름을 보면은 뭐 사실 체코도 이거 뭐 계약과 관련해서 갑자기 보류하겠다라고 했다가 하루 아침에 또 말을 바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이 G2파워가 투자를 한다는 것도, 그래서 니네는 돈을 못 버는데 투자를 해서 언제 돈 벌 건데, 이거에 대한 의구심도 들고,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G2파워가 조금 추가적으로 힘을 내기에는 뭔가 원동력 자체가 부족하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질문 자체가 손절할까요? 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7,00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런 종목군들보다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자를 하실 때 변수가 많고, 그러니까 생각해봐야 될 것들이 많은 기업들, 그리고 외부 이슈나 변수가 많이 타는 기업들은 그런 쪽은 웬만하면은 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거는 괜찮지만, 이거를 투자의 관점으로 이어가시기에는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투자의 관점으로 보시겠다고 한다면 이 회사가, 이 기업이 무슨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사업으로 성장할 것인지를 다 요밀조밀하게 다 따져보시고서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2파워 자세한 전략 만들어 드렸습니다. 갖고 계신 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4509번님의 상담 도와드릴게요. 한국가스공사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43,500원에 비중 50% 가지고 계십니다. 이청원 PB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대왕고래 관련주들은 계속 힘을 못 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오늘 좀 큰 폭으로 밀렸는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대왕고래 잠깐 자고 있는가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 테마는 엄청나게 강한 겁니다. 예전에 지금 5월, 6월 이때 시세가 어마어마하게 분출이 되면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미수금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국면에 있었고요. 요 당시에 제가 한국가스공사 리포트 전부 다 읽어봤는데 안 좋은 이야기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후로 주가 당연히 빠질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 대왕고래라고 하는 테마가 가지고 있는 힘과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비록 손실이 조금 있지만 쉽게 정리할 건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비중이 50%입니다. 대왕고래 보고 왠지 매수하신 것 같은데, 혹시나 한국가스공사가 요 가격대 8월 5일에 저점이 36,500원인데요. 여기에서 한번 반등 나오면은 저는 이후로 시기상으로 보았을 때 연말 또 대왕고래 관련된 발표가 있다는 것 고려해서 시세는 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지금 날도 많이 추워지죠. 우리 가스 수요가 안 늘어납니다. 가스 가격이 지난해부터 시작을 해서 인상이 되었고, 그것은 결국 한국가스공사의 입장에서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손실이 당연히 적지 않은 편인데 대왕고래 끝은 아니고요. 잠깐 자고 있다 생각하시고 조금 더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왕고래 테마는 지금 자고 있는 거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